셋째 아들 작년에 가버렸어. 근데 살고 잡겠어? 안 자고 잤지? 그렇게 그 사람 가는 것은 동네 사람 그 달 말도 못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덜컥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셋째. 팔남매 중에서도 유독 순하고 다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영임 여사는 오래 산다는 것이 가끔은 죄스러워지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했는데 어매의 청춘은 언제 이렇게 가버린 걸까요? 어메 아파. 저 잡아야 돼 이게. 봐봐 여기가 많이 묵혔다는 소리야 지금. 그만하라고. 아니 밥 먹을 테면 국기를 한다게. 아이고 아니 밥은 좀 이따가 일단 풀어야 한다니까. 이게 풀리면 시원해. 참아야 되는데. 온 삭신이 쑤신다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아들. 이거 봐봐 손톱을 안 하잖아. 아이고 아파. 아프다고? 그만해. 아이고 된다.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아파. 모자는 15년째 동고동락 중입니다. 온몸으로 세월을 느낀다는 영임 여산 올해 나이 자그마치 96입니다. 그 높은 것도 좀 올려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주고 다리만 주면 못해. 어디 치어서 보다 올릴 거 올려야지. 이리가 잠자고 나중에 새벽에 치었대. 아이 시끄러워. 칭찬만. 아이 치나. 문제가 한번 좀 그런 거지. 그럼 엄마가 나한테 혜진아 이거 좀 올려주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엄마가 말 어긴 적 있어?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잖아. 그런 게. 엄마가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뭔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런 게 조금 일찍 있나는데 그렇게까지. 그리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잃어버리면 되냐고. 날마다 티격태격해도 엄마 노릇 할 수 있는 지금이 좋다는데요. 언제 알았냐는 듯 매무새 가다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웬만한 살림은 아직도 당신 손으로 뚝딱이지만 더러 마음처럼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올리는 것이 이런 것이 힘들죠 어머니한테는. 저한테 여기 올려라 하면 될 텐데 제가 자고 있어 늦잠 자고 있으니까 깨우기 미안한가 봐요. 올려놓고 이제 푸대 마시는 거 힘들다고. 한평생 자식들을 먹이느라 늘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지금도 끼니마다 내놓는 모든 반찬은 영임 여사의 솜씨. 내도 안 했다. 많이 안 빼도 돼요 엄마. 응? 조금만 해도 돼요. 응. 많이 안 먹어요. 조기전. 내가 담은 놈. 조기 저 담은 놈. 조기전? 굴비전. 저거 하나가 담아놨어. 이 조기 하나 가지고 엄청 한 20, 30까지 밥을 있을 거야. 다 먹을 것인지 밥을 안 해도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죠. 우선 여기만 봐도 굴비구이, 굴비찌개. 밥그릇도 얼른. 그러면 밥을 뜯었단 게. 설마 말도 못하게 만들어 뭐라? 말이고 뭐고. 밥도둑이 따로 없는 굴비구이에 시원한 조기국과 굴비전까지 귀한 굴비 반찬이 밥상 가득합니다. 보다 이렇게 쬐깐 조금 더 먹어. 존나 먹어. 나 맹기에만 큰 놈 어째. 쌀은 떨어져도 생선 마를 날은 없었다죠. 영임 여산 굴비 장수였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나는 어지간한 생선은 다 어머니 손을 거쳐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엄마 조기죽도 있나? 조기죽. 죽을 써먹은 적도 있어? 그건 그거 좀 지어내줘. 고기는 비룡 거야. 비령내서 안 되는 그래. 조격국은 조국 대화복 같은 그것도 많이 먹어. 배갑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래. 대화복은 그걸로 딸도 안 먹어. 팔아서 이렇게 그럼 팔아서 여기다 그릇도 사고 그럼 그걸 팔아서. 가지고. 그럼 그거는 그래서 갖고 집에서 식사 벌써 다 하시고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할 만큼 평생 바쁘게 살았으면서도 어머닌 부엌 살림 그 무엇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마다치 않는데요. 기운을 죽여야 돼. 수제도 먹으면
우리가 먹었던 게 다 기눈을 죽여버려야지 좋지. 어?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무수고 끓여줘. 전에는 풀떼서 들어 감해줬다 물 끓여놓고 쓰고. 참 고집스러운 정성이죠. 주부 9단이란 말로는 아쉬울 정도입니다. 나이 96쯤 되면 꽃만 들여다보며 한 세월 보내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영임 여사 사전엔 당치도 않을 한갓진 소리.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져 있는 이곳은 같은 영광군에 있는 혜진 씨의 일터인데요. 어쩐 일인지 어머니 영임 여사도 사나흘에 한 번은 꼭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어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곡소리를 내면서도 기어이 따라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와, 벌써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임 여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영임 여사의 5째 아들 김성진 씨. 어머니의 대를 이어 굴비 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끝 야무지기론 영임 여사 못지않은 며느리 미래 씨가 늘 함께하죠. 식사는 안 했어요? 우저. 어머니 성화에 아예 전용 의자까지 구비했습니다. 눈앞에 일거리가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을 영임 여사가 아니죠. 자식들이 만류해도 귀뚱으로 들을 뿐. 어머니 그런 말 끄고 그만하셔야지. 힘드니까. 쉬시라고 그러면 하고 더 많이 하면은 일을 못해. 나중에 또 힘드셔. 쓰러지면 어쩌겠어. 엄마의 성격을 아직도 이해 모르셔. 어머니 일 놔두고 그만두는 거 봤어요? 응? 새벽까지 일해서 끝까지 해야. 그것만 하셔. 일만 하면 쌩쌩하게 돌변하는데요. 고도의 손기술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여름 이렇게 꺾었지? 또 하면 이렇게 고개를 또 반대로 그리고 가위자는 그쪽에 찬놈 넣고 응? 맞아. 일일이 손으로 엮는 전통 방식을 여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두름 한두름 참 정갈하죠. 어머니는 이 일을 몇 년 하셨어요? 하도 오래죠. 몰라 몇 살 오래됐어. 몰라 한 40~50년 됐거나 모르겠어. 60년도 넘었겠네. 몰라 하도 오래됐어. 몇 년 됐다고요? 60년도 넘었죠? 그럴 거죠. 60년 넘었겠지. 몰라. 아이고 하도 오래됐어. 엄마로 산 세월이 80년 가까이. 30대부터 굴비 장사를 하며 8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들 7에 딸 1, 줄줄이 딸린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 출산 이튿날에도 자판 행상을 나갔다는 어머니입니다. 실력은 그대로. 어머니가 엮는 것은 전문적으로 엮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보다 어머니가 더 잘 엮으셔. 아주 섬세하고 아프고 튼튼하고 안 빠지고. 어? 늙으면 손도 덜해. 젊어서 안 가서 안 맞아 둔해.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근데 엄마 나이가 잘하시네. 먹으면 손이 둔해. 젊은 날엔 전국을 돌며 굴비 행상을 다녔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당신 몸 아끼지 않던 영임 여사. 세월이 흐른들 그 억척이 어디 갈까요? 잠시도 가만히 안 계세요, 어머니는.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저보다 10배는 더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10배를?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셔요. 일을 또 두고는 못 보시는 성격이시라서 잠 안 자고서라도 다 하셔야 되고.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이젠 가업이 된 굴비. 가장 신경 쓰는 건 염장입니다. 참조기에 천일염으로 간을 하는데 소금량과 염장 시간에 따라 굴비의 선도와 맛이 좌우되죠. 단조롭게 보이지만 이 염장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이게 한 진주같이 이렇게 기술이에요. 저 형님한테 그렇죠. 처음에 배우면서 보통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믿고 맡기는데 믿고 만들기까지 이것만 하는 소금 연가 이게 전체가 이제 전부죠. 이게 저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혜진 씨에겐 꿈의 무대라는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위의 형님 성진 씨.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17살 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굴비라는 것이 종류마다 틀리지만은 간 먹는 간을 먹는 시간이 다 틀려요. 크기에 따라 또 틀리고 이제 그런 걸 시간 잘 맞춰야죠. 시간에 굴비를 먼저 보면 짜지니까. 와, 날렵한 손놀림이 어머니를 꼭 빼닮았습니다. 금세 뚝딱 혼자서 이만큼 작업했죠. 이제는 영광에서도 소문난 굴비 3대가 됐습니다. 도현아! 저쪽에 거 물건 좀 씻어라. 혜진 씨의 아들이자 영임 여사의 9번째 손주 도연 씨가 등판했습니다. 힘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묵직한 굴비 두름을 깨끗한 물에 서너 번 세척합니다. (30대의) 듬직한 손자가 합류하면서 오직 가족의 힘으로만 덕장을 꾸리고 있는데요. 세척한 굴비는 이렇게 건조대에 널어 숙성 과정을 거친 후 누군가의 밥상을 맛있게 채워줄 겁니다. 그나저나 영임 여사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앉아 바닥에 수북했던 조기를 기어이 다 엮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성에 안 찼는지. 한사 떠갖고 이렇게 갖고. 또 엮으시려고? 저는. 이렇게 얼른 엮고 평화 이러려고. 하고 가야 된다고. 가가 웃다 가가. 아니 혼자 엮으시라고. 근데 저는 얼른 떠가 갖고 와. 이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 되거든요. 어머니 그만해 이제. 그러면 그만하시라고 이제. 나도 바쁘다고. 나도 바쁘게 가야 돼. 우리가 하려니까. 우리가 하려니까 그만하시라고. 땡토. 말 시키지 마. 일 앞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엄살인 것 같아. 안 아프신 것 같아. 한 20살까지는 살 것 같아. 손에 일만 잡았다 하면 그야말로 무아지경. 96 최고령 일꾼의 일 욕심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귀한 일꾼 덕에 많은 양의 굴비 작업을 오늘도 가뿐하게 마쳤습니다. 이제는 숨 좀 돌리려나 했더니 어허, 영임 여사가 어디 가나요? 빈 땅은 지나치지 못하고 두 손은 결코 놀리는 법 없으니 어디서든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고야 맙니다. 뭐 풀 여기다 담아 여기다. 어? 풀을 여기다 담아서 버리게. 풀. 잡초라도 걷어내야 마음이 개운하다는데요. 왜냐면 크면 쑥대밖에. 근데 엄마 꽃을 심어. 몇 년에 꽃 심게. 여기다 꽃을 심자고. 꽃이 뻔. 풋꽃이 말고 꽃 심자고 꽃. 가지 꽃이죠. 꽃 좀 만들게 그만둔 거. 어? 준 거지 마. 꽃이 준 거. 아니 손님들 오면 꽃을 아 보면 꽃이 따먹고 꽃이 준 거. 좋아하는 아 먹을 것을 하지 꽃 준 것을 먹자. 손님들이 좋아하는 아 그만둬. 아 꽃이 줘. 꽃이 너 밥 먹여 주냐? 어? 꽃이 예쁘잖아. 아 이뻐도. 응? 아 처럼 있는데 뭐. 그만 꽃이 주면 찬에 여름엔 다 엄마 포꽃이 꽃이 얼마 생생한 놈 따먹고. 어머니가 만강하시네요. 아이 지금 마셔.
이게 다 어머니의 완고한 고집의 결과물들인데요. 한평생 자식들 잘 먹일 궁리만 해온 영임 여사에겐 언제나 꽃밭보단 텃밭입니다. 백수까지 가는데 잠 안 자게끔 엄마가 노래 한 곡 하셔. 어? 또 갈게. 그래, 해봐. 먹거리 한국 바다에 연락선 떠난 뒤 파도만 물결만 남아있고 우리도 얼쑤 쏟아지려던 졸음도 뒷걸음질 치게 생겼습니다. 저고리 되노라. 노래자락에 취해 있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네요. 영임 여사가 쌈짓돈을 털겠다며 성진 씨 내외까지 불렀는데요. 누가 할까요? 어머니가 할까요? 어머니가 부탁 드신다고? 예, 엄마가 시원하게 한턱 쏠려고. 어머니가 여기서 우리가 써야지. 아니, 뭐 이렇게 나들이들하고 며느리랑 자식이 놀러 안 다닌다고. 놀러 다니니까 유도하는 거지. 이따가 주가 데리라고. 줄까? 그래. 7만 5천 원. 8만 원. 드려 어머니. 내가 계산할게요. 단소리 봐. 봐봐. 내가 사다기 내가 그랬지 내가. 걔는 기다렸지. 네가 처음에 사다겠지만 넘어갔는데 내가 사다겠는데 걔는 그래도 기다렸지. 내가 사야지. 그런 거 있어 벌써? 돈 많이 있는가 봐봐. 그러지 어? 어머니 돈 많네? 많이. 암요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이 정도는 돼야겠죠. 반찬만 무려 21가지. 어머니의 오래된 단골 식당입니다. 메인 요리는 바로 이건데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의 백합죽. 요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종일 뱃속이 든든하대요. 옛날엔 어머니가 갯벌에서 직접 백합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땐 서로 더 먹겠다며 아우성을 쳤다죠. 이젠 깃바랜 추억 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누가 제일 속도였어 그래도? 응?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제일 속도였냐고 옛날에. 큰거. 근사. 나손 내려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어머니 그러면 누가 제일 소관성이고 착했어? 야요? 어머니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맛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사준 게 더 맛있어. 우리가 사 먹은 것보다 어머니가 사준 게 더 맛있어. 즐거웠던 읍내 나들이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봄바람에도 뼈가 시린 법인데 장화까지 갈아 신고 밖으로 나서는 영임 여사. 바람이 좋아. 각 뽑은 쪽파 한 움큼을 쥐어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태산같이 쌓인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파지도 몰라. 얘도 먹으라. 노인당도 주고 또 나보다 째가 먹어도 반찬 못 해먹고 또 이게 또 담은 게 다른 반찬은 먹게 파지는 제대로 못 담은 게 서너 집이 또 담아도 졸라고 그 노인다. 이제 야도 몇 살 먹은 사람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 근데 그거 줘서 그 먹는 재미. 주말 만나다고 먹는 재미로 줘. 무슨 복을 타고 나셨길래 동네 최고령 나이에도 이렇게 짱짱한지 여쭤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건 모르지. 오래 사는 게 마음이 결아. 오래 사서 좋다 그 마음이 안 들어. 왜요? 몰라. 늙은데 오래 살면 못 써.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가신다는데요. 이만큼 살았는데 또 무슨 욕심을 내겠냐는 거죠. 더욱이 자식을 앞세운 어미가요. 셋째 작년에 갔던 게. 작년에 갔죠. 셋째 아들 작년에 가버렸죠. 근데 살고 잡고 안 자고 샀지. 그렇게 그 사람 가는 것은 동네 사람
그 칼. 활동. 평생 고생만 하다가 덜컥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셋째. 8남매 중에서도 유독 순하고 다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영임 여사는 오래 산다는 것이 가끔은 죄스러워지곤 합니다. 한 세월 살아내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울까요? 그래서 일에 매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파김치를 담글 참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남은 자식들에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싶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간을 봐야지. 딴짓인 건지 간을 보러. 이럴 때 누가 와서 간도 조금 봐줘야지. 한번 봐. 먹고 한번 간 봐. 싱거운가 짠가. 파는 이제 이거야 맞을지. 짜도 낫지. 안 짜요. 안 짜지. 네. 이제 한번 뜨겠지. 네. 멀리만 잡고 하나만 잡고 하는 거죠. 맛있어요, 어머니. 맞았어? 예. 말이. 늙은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만나.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8남매 어머니답게 뭐든 했다 하면 이 정도는 기본. 오늘은 특히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올 거라는데요. 오늘 시태 며느리가 내일 우리 친손지 돌소로 간대. 둘째 놈이 시태 며느리 저 오라겠다. 다음부터 손지 메뉴 손지랑 먹으라고. 인천으로 인천에? 저녁에 간다고 한 게. 그래서 옆으로 바빴던 게 내 속으로는. 자식도 모자라 손주와 증손주까지 챙깁니다. 자손들이 무려 60명이 넘는다죠. 누구 하나 소홀함 없이 챙기려다 보니 매일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끝났어. 온종일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셋째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된 며느리라 마음이 더 쓰인다는데요. 아 저기야? 너는 거기 여기 돈. 나도. 그리고 할머니가 주고 여기다 간줘. 또 타먹고 여기다 줘. 내 이거 손짓도 간도 타먹어. 저 파지 어디 있어? 거봐라. 끝나고 타먹어. 아롱이 조금 만나겠네. 맛있겠어. 어머니의 파김치라면 언제나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그 상수 맛있네. 주고 밥 메고 먹겠나? 네. 그러니 영임 여사 입장에선 줄 맛도 더 날 수밖에요. 어머니 갔다 올게요. 바쁜 게. 가. 수고하세요. 어머닌 며느리만 7을 뒀습니다. 다들 어린 나이에 시집와 영임 여사가 키우다시피 했는데요. 한 생의 전부를 모두의 엄마로 산 셈입니다. 가. 셋째 며느리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발걸음을 돌리는 영임 여사. 아직 자식들에게 내어줄 게 있어 위안이 되는 밤입니다.